이제는 절충점을 찾나 싶었던 세월호 특별법이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 문제를 분리 처리하는 데는 여야가 합의를 이룬 셈인데요. 특검 문제로 여야가 신경전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게 달라. 그럴 수 없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하나가 풀리나 싶으면 또 다른 벽에 부딪히는 세월호 특별법. 과연 이달 안에는 통과가 가능할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7월도. 자, 어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 나와 계시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참 어렵네요. 지금 보면 세월호 사고 원인 규명하자 여기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참 합의가 안 되네요. 네, 이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견이 사실상은 많은 것입니다. 이제 그 새누리당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인데요. 조금 전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특검 추천권,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당이 양보를 하면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이 다 양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궁극적으로 새누리당이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협상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새누리당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 세월호를 바라보는 새누리당의 시각이 너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세월호 참사를 조류 독감이나 교통사고로 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제일 실망한 부분이 지난 7월 24일 날 100일 추모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100일 추모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민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100일 탈상을 좀 시켜드리는 그 위로를 해드리는 그런 자리인데요. 예. 여기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지도부가 단 한 분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그 추모제에 제가 자리를 함께 하면서 이 세월호 참사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예. 집권 여당이라면 책임감 때문에라도 예. 추모제에는 누가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 네. 앞서서 김무성 대표 말씀하셨는데 네. 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당이 양보해 준다면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사자회담에서요. 김무성 대표와 안철수 대표 그리고 저와 이완구 대표 이렇게 네 사람이 만났던 사자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예.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네. 그것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진상조사위원회에 이제 수사권을 주는 문제인데요. 예. 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것이 법 체계를 흔든다라는 게 이제 새누리당의 시각인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 절충안을 냈었습니다. 그 절충안이라는 것이 특검이 이제 임명이 될 테니까 예. 그 특검을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시키면 예. 특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제 거기서 발의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예. 그 절충안을 냈는데 새누리당이 그것도 좀 마땅치 않다고 해서 그 절충안에서 또 한 발 더 양보한. 그러니까 특검 밑에 특검보가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야당이. 예예. 그래서 이제 다 합의가 됐고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의 문제는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 스스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이런 야당이 약속을 했는데. 네, 예. 임명.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합의가 되는 그 순간이었는데 새누리당에서 못하겠다라고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놨다, 것이죠.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그 후부터 김무성 대표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연락이 안 된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양보를 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중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새누리당이 네. 계속 억지를 부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요. 지금 이 야당이 추천권을 갖는 건 꼭 필요한 겁니까? 야당이 추천권을 갖는 전례가 있었죠. 이제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이었을 때 예. 그때 야당이 추천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예.
그 특검이 어느 한쪽에 형평에 치우쳤다거나 뭐 하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은 특검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는 그 특검의 특성상 어디에서 이것을 추천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전례를 보면 특검을 뭐 대법원장이 추천한 경우도 있고요.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경우도 있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 추천권을 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었는데 새누리당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 법체계만 흔들지 않는다면 야당에게 추천권을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다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원내대표님,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 상설 특검 법안을 보면 특검 추천 기관으로 법무부 차관 또 법원 행정처 차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상설 특검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위원회고요. 이번에는 이 일 자체를 새누리당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 특검 추천 권한을 달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제안을 했으면 제안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어제 지금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부대표도 이런 말씀하셨네요. 특검을 야당에서 임명하겠다는 주장 철회해 주면 모든 합의가 당장 진행될 수 있다. 그 말도 이제는 제가 생각하기에요. 당대표가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당대표입니다. 김재원 수석은 원내 대표 밑에 있는 수석입니다. 근데 수석이 당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의 어떤 전체적인 새누리당의 지금의 그 운영 체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 김재원 수석이라는 사람이 모든 정권을 갖고 있는 것인가요? 이거는 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대표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당대표가 한 말을 다른 사람이 튀어나와서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협상을 누구하고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 새누리당이 지금 당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콩가루 집안인지 지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와 워낙 주례회동 하시잖아요. 여기서 말씀을 좀 해보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 주례회동도 새누리당이 지난 금요일 날 피곤하니까 이번 주는 뛰어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례회동이라는 것 자체는 이거는 국사를 논하는 매우 진지한 자리인데 공식적인 자리죠. 그렇습니다. 무거운 자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피곤하고 안 피곤하고의 그런 문제인가. 그래서 제가 참 굉장히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고요.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만나고 본인들이 피곤하거나 필요 없으면 만나지 않는 것이 주례회동인가. 저는 굉장히 실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 국회라는 것, 그다음에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 이 책임은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거꾸로 돼서 야당이 이것이 참 마음이 아파서 계속 뭔가를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제 뭐 예를 들면 어느 그 신문 사설도 사실이 아닌 것을 썼던데요. 김영란법이라든지 무슨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까지 계속 야당이 하자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것에 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것을 뭐 하자고 뭐 예를 들면 뭐 논의를 해보자고 제의한 적도 없고요. 국회에서 세미나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참 뭐라 그럴까요? 이 그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군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다. 근데 오히려 발목 잡게 하고 있다. 야당만 탓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그 SNS 바탕으로 해서 계속 퍼져나가는 의혹들이 있잖아요. 대표님. 잠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세월호 특별법에 과도한 보상 문제 들어있다는 건데 상속세, 양도세 감면, TV 수신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감면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문제도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김지하 선생님이 무슨 세월호 유족들을 비판했다는 글이 SNS에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이것도 가짜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김지하 씨 글이 아니다. 그런데 이 피해 보상 문제도요.
법은 그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얼마든지 저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 내용 중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낸 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이것을 예. 지도부에서 협상하면서 협상의 최종안이 그 피해 보상과 관련된 세월호 특별법의 그 실체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협상된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것 중에 이것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랬을 때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그것을 다 수용을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최종 협상안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협상안에도 없는 내용이다. 네, 하는 최종 말씀이시군요. 협상안에 다 X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예. 삭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런 게 야당이 요구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있다. 이게 마치 최종안인 것처럼 예. 이것을 SNS 상에 만들어서 저는 이것이 만들어진 경위가 새누리당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김재원 수석이 만들었다는 대외비 문건이 지금 널리 그 기자들한테 유포가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 저도 그 대외비 문건을 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대외비 문건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협상에서 다 안 하기로 한 부분을 마치 아직도 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그렇게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요. 예. 문제점 이렇게 해서 남들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그럴듯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요. 사실이 지금 대외비라고, 호도되고 있다 하는 말씀. 네, 예. 대외비라고 해놓고 또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보내는 공문에도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그러고선 이것을 SNS나 카톡에다가는 널리 유포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돌아다니고 있어서요. 예. 정말 불신의 시대이고 신뢰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